끝이 없는 검찰 수사.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SNS에 뭐 하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것과 함께 자, 요즘에 당내 쓴소리를 하고 있는 김경수 의원을 향해서 수박 그 입 다물라 라는 민주당 의원의 SNS가 공개됐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 너무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 관련된 발언 참 많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압수수색, 또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입니다.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추행 부장,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올린 SNS 글입니다. 검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했다. 이걸 알면서 보면 조회 기관이 수원지검이고요. 내용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수원지검에서 조사했다. 이런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올렸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한 거면 아마도 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돼서 이제 들여다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처음에 봤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 그것도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원래는 불송치 됐던 건데 현 정부 들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걸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걸 송치하고 기소한 것이다라는 좀 억울하다는 차원에서 주장을 한 것이고요. 사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사실 가장 좀 보면 제공 일자가 2024년 7월 3일인데 이걸 최근에 받았나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게 좀 가장 존스럽고 민망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면은 이거에 대한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고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쓴 거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한국에 있는 17개 시도지사들 중에서 이런 법인카드 유용이 있을 때 이거를 인지하고 있었던 시도지사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전 도의적 책임 당연히 져야 되고 이것과 관련돼서 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얼마든지 사과를 하고 계속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걸 인지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확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그러한 증거가 없이 일단 이재명 대표 계속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거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법적으로 처벌을 과연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게 문제가 이제 쟁점인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난 억울하다. 안 그래도 많은 재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불송치 됐던 거를 또 끄집어내서 지금 또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억울함을 표명한 것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끝까지 이제 불응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언젠가는 이거에 응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앞당겨서 본인의 이런 것들을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나는 법적 책임은 없다는 걸 주장하는 시기를 좀 앞당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평론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민주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혐의들, 위증교사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8개 사건에 12개 혐의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소환 조사를 거부했잖아요. 안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사 없이 불기소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끝이 없다. 그 끝이 없다라는 뉘앙스는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탄압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왜 그럼 혐의와 죄가 끝이 없으니까 끝이 없는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때 3차례 소환 조사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거 지난 7월에 있었던 거니까 이미 반년 지난 게 나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조사한 게 흔적을 통보해야 되니까 온 건데 마치 지금도 탄압받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공개를 한 거죠. 포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게 과연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와 수사는 KTX급으로 하고 왜 이재명 대표는 완행 열차를 넘어서 지하철 속도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항상 보면 증인 신청 계속하고 그래서 이번 재판부가 도저히 증인 신청 13명 하니까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2월 26일 공직선거법은 아예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우리 이게 다 결심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하다고만 이런 식으로 또 언론 플레이 혹은 SNS에다 올려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내 재판도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속도로 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민주당도 살고 이재명 대표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렁주렁 달린 저 혐의를 빨리 벗는 것도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너무 많지 않느냐. 뭐 묻은 게 나무란다라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이 살려면 이재명 대표를 손절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뭐 묻은 개가
겨무는 게 나무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는 것은 누굽니까? 예, 김지욱 전 대변인. 지금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이 23일 날 시작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빨리 진행하겠다고 이미 딱 못을 박은 상태인데 민주당은 아니 피고인의 어떤 그 법적인 구제 이것도 존중돼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가겠다. 이런 겁니까? 당연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또 이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뭐 일부러 지금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 쓰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에서 모든 스피커가 총동원돼 가지고 공격을 하시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 이재명 대표라는 정적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탈탈 털어서 좀 전에도 나왔던 그런 그 조사 뭐 문자라 검열이라든지 통신조회 기록, 통신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무도하게 많은 그런 조사 수사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결국은 뭐 10건이 넘는 기소와 지금 5건이 넘는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너무하다. 이런 똑같은 잣대를 왜 김건희 여사에게는 들이대지 않았는가? 이것이 과연 법 앞에 평등이 지금 존재하는 대한민국인가? 이런 의문과 이런 질문을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해 있는 그런 재판에 대해서 지연 전략 없이 최대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해 가면서 재판에 임할 예정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 이번 달 말에 26일 날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과정들 속에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명확하게 보장될 수 있는 것도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베풀어줘야 할 재량이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재 대변인. 예.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위기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수사를 하는데 갑자기 다른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인지했는데 수사 안 할 수 있나요? 털면 안 나올 사람 어디 있냐고 하지만 터니까 바로 수사 혐의점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항상 정치 검찰이 본인을 탄압해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공개한 통신 조회도요. 전화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가 정도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까지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자신이 어쩌면 지금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재명 대표의 전화번호나 이런 게 모르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조회를 했다. 그렇죠. 뭐 누구랑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통화를 했고 예.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최근에 당내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비명 정서와 관련한 경계심이 나타난 건 아닌가 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과대하게 공포를 또 부추기는 것이다라고 정광재 대변인이 주장을 하셨는데